안녕하세요, 데이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타이타닉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분석을 할 때에는 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해주는 다양한 도구들을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구들을 활용을 하면 쉽게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 때 파워포인트 상단에 있는 다양한 이 기능들을 활용하듯이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도 이미 다양한 기능들이 개발이 되어져 있고 그러한 기능들을 묶어 놓은 하나의 도구 모음집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패키지 또는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패키지 중 하나가 판다스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이 판다스라는 패키지 안에는 데이터 조작을 아주 쉽게 해주는 다양한 기능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판다스라는 패키지를 불러와서 사용할 텐데요. 패키지를 불러올 때는 import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import pandas를 통해서 이 판다스 패키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계속 이 판다스라는 패키지를 부르게 될 텐데 그 판다스라는 이 단어가 좀 길다 보니 이거를 줄여서 PD 두 글자로 부르겠다라는 의미에서 뒷부분에 as PD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줄 명령어는 판다스라는 패키지를 PD로 불러와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불러올 패키지는 scikit-learn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줄여서 sklearn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패키지 내에는 저희가 예측 모델을 만들 때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저장되어 있는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타이타닉 데이터를 활용해서 타이타닉 탑승객들의 생존 유무를 판별하는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 모델, 생존 분류 판별 모델을 만들 때 있어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과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모델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 콜앱 환경에서 해당 셀을 실행시키는 방법은 여기 왼쪽에 있는 재생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해당 셀에 커서를 위치한 후 Shift Enter를 누르면은 해당 셀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데이터 분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불러올 때에는 저희가 아까 불러온 이 판다스라는 패키지 내에 있는 read csv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선 이 train이라는 변수에 모델을 학습할 때,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는 학습용 데이터, train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판다스 내에 read csv 함수를 사용하고 이 소괄호 안에는 그 해당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습용 데이터는 제 개인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구글 드라이브에 콜앱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부여해줘야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미 드라이브 마운트를 해준 상태인데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폴더 아이콘을 클릭 후 여기에 있는 드라이브 마운트 버튼을 클릭하면은 드라이브가 마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라이브가 마운트, 즉 콜앱이 권한을 갖게 되면은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여기 드라이브라는 폴더가 생성이 될 텐데요. 드라이브 폴더 내에 my 드라이브 그리고 각자 그 저장한 학습 데이터 파일의 경로를 이 폴더를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 기초 강의 타이타닉 데이터 내에 지금 현재 학습용 데이터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 학습용 데이터 train.csv 파일을 오른쪽 마우스를 통해서 클릭 후 경로 복사 버튼을 누르면은 해당 파일의 경로가 복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read csv 함수 내에 먼저 이제 작은 따옴표를 이제 입력 후 해당 따옴표 내에 이제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해당 파일의 경로가 붙여 넣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불러올 파일은 이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시킨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성능을 테스트할 때 사용할 test.csv 파일이 되겠습니다. test.csv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판다스 내에 read csv 함수를 사용해 볼 것이고요. test csv 파일의 경로를 복사 후 여기에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그 모델을 평가하고 난 후, 모델을 테스트하고 난 후 나온 결과값을 이 모델의 그 시험 결과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데이콘 플랫폼을 제출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콘 플랫폼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데이콘에서 제공하는 답안지 위에다가 그 결과물을 옮겨 적은 후에 제출을 하셔야 정상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안지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submission이라는 변수에 마찬가지로 이 pd.read csv 함수를 통해서 답안지 파일을 읽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복사 후 붙여넣기를 하면은 경로가 정상적으로 잘 붙여넣기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셀을 실행하면은 해당 파일들을 불러와서 각각의 변수 train, test, submission 변수에 저장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불러왔으니 데이터 안에 어떠한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는 탐색적 자료 분석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적 자료 분석 또는 EDA라고도 줄여서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 내에 이제 어떠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고 각 이 데이터들의 특성은 어떤지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이 예측 모델을 만들 때 있어서 어떠한 이제 변수들을 활용하면 좋을지를 알아보는 단계가 이 탐색적 자료 분석 EDA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간단하게 해당 데이터 내에 어떠한 값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상위 n개의 행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n개의 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head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head라는 함수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 구조에서 지원하는 기능이 hea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방금 불러온 train이라는 데이터의 type, 형태를 확인해 보면은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프레임 자료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rain 변수에는 기본적으로 head라는 기능이 제공이 될 텐데요. head라는 함수를 활용해 보면 train이라는 변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상위 5개의 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개 이상을 확인해 보고 싶을 경우 이 소괄호 안에 숫자를 저희가 바꿔주면은 해당 숫자만큼 데이터가 이렇게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train이라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해당 탑승객에 대한 그 인적 사항이 정보가 각 행별로 탑승자 1명씩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name이라는 열에는 탑승객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고요. 나이에는 탑승객의 나이, 이 요금이라는 열에는 그 해당 탑승객이 구입한 티켓의 요금, 이러한 정보들이 행별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탑승객의 생존 유무가 이 survived라는 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열에 대한 정보는 이 정리된 문구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한번 테스트 데이터의 상위 n개의 행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콜앱 환경에서는 저희가 셀을 추가하고 셀을 삭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단축키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이 셀 하단에 보시면은 이 플러스 코드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셀이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이 셀을 지우고 싶으시다면 여기 우측에 있는 휴지통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단축키를 활용해서 Ctrl MD를 누르면은 해당 셀이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을 추가하는 단축키는 여기 도구에 클릭하셔서 단축키를 들어가시면은 여기 하단에 코드 셀 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Ctrl B로 단축키를 세팅을 해 주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편안한 단축키로 이 코드 셀 추가를 설정한 후에 해당 단축키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테스트 파일의 행을 이제 상위 n개의 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같은 경우도 트레인 데이터와 유사하게 지금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것은 이 서바이브드 컬럼, 이 생존 유무가 저장되어 있는 이 컬럼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께서 결국에 이 모델을 트레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생존 유무 판별하는 모델을 만든 후 이 테스트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탑승객들에 대한 생존 유무를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바이브드 컬럼이 여기에는 제공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바이브드 컬럼에 대한 실제값, 즉 답지는 데이콘 플랫폼에 위치해 있고 여러분들께서 예측값을 제출하면은 데이콘에서 부여하고 있는 정답값과 비교를 해서 점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불러온 이 서미션 파일의 형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패센저 아이디는 테스트 셋과 동일하게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결국 이 서바이브드 컬럼에 있는 값을 여러분들만의 예측값으로 예측을 해서 답안지를 기록 후 이제 데이콘 플랫폼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서미션에 지금 이 서바이브드 컬럼에 이메일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이 값들은 여성이면은 1, 남성이면은 0으로 예측이 되어서 현재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성이면은 생존, 남성이면은 사망으로 지금 현재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하위 5개 또는 5개 이상의 행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 tai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train.tail을 입력을 하고 실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단에 있는 행부터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내부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데이터 내부 구조 확인하기 전에 또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는 데이터 자체의 크기, 즉 행의 개수는 몇 개고 열의 개수는 몇 개냐를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의 행의 개수 또 열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제공하는 shape라는 속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이 shape는 속성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속성은 저희가 앞서 확인한 이 함수와는 다릅니다. 함수 같은 경우는 가장 뒤쪽에 이 소가로가 이제 붙어지지만 속성 같은 경우는 소가로가 없이 그냥 문자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train.shape 하고 뒤에 소가로를 붙이면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에러가 뜨는데요.
이 소괄호를 지우면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트레인 쉐이프의 결과물은 이렇게 두 개의 숫자로 나오는데요. 앞쪽에 있는 숫자가 여기 왼쪽에 있는 숫자는 행의 개수를 뜻하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열의 개수를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 셋과 그리고 저희가 불러온 서미션 파일의 쉐이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행의 개수, 열의 개수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테스트셋의 행의 개수는 418, 즉 418명의 승객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테스트의 열의 개수는 11개입니다. 트레인에 비해서 하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survived 컬럼, 생존 유무에 대한 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컬럼이 트레인 데이터에는 있고 테스트 데이터에는 없다 보니 이 11개 하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미션 파일 같은 경우는 이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그 탑승객들의 각각에 대한 그 생존 확률을 저희가 이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의 개수가 테스트 데이터의 행의 개수인 418개와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열의 개수는 그 탑승객을 구분하는 탑승객 아이디 하나와 그 생존 유무를 저희가 입력할 수 있는 열 하나, 총 2개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확인해 볼 것은 이 데이터 내에 비어있는 값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비어있는 값을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예측 모델, 탑승객 생존 유무 판별 예측 모델을 저희가 만들 텐데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사용할 예측 모델은 오로지 특정 값이 입력이 되어야만 이제 생존 확률이 산출이 되는 모델입니다. 즉, 비어있는 값을 모델에 입력을 하면은 모델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에러가 뜨게 됩니다. 물론 최신 알고리즘 중에서는 비어있는 값을 입력해도 이 모델이 알아서 처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 후 예측값을 산출하는 모델도 있지만 오늘 이번 시간에 저희가 확인할 모델은 비어있는 값, 이것들을 결집값이라고 하는데요. 결집값을 입력을 하면은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이러한 결집값, 비어있는 값을 확인 후 해당 값에 대한 처리를 진행을 해주어야 모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info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비어있는 값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train.info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각 컬럼별, 각 열별로 비어있지 않은 값이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null이라는 뜻이 비어있다라는 뜻이고요. 앞에 그 none, 반대를 뜻하는 none이라는 전치사가 붙었기 때문에 비어있지 않은 것의 개수는 891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쉐이프를 확인할 때 그 트레인 데이터는 행의 개수가 891개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앞에 이 5개의 컬럼 같은 경우는 891개의 값들이 모두 온전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age라는 컬럼은 값이 714개만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cabin이라는 컬럼도 지금 891개가 온전히 다 채워져 있지 채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embarked 컬럼도 891개가 모두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info 함수를 활용해서 어떤 컬럼들이 현재 온전하게 채워져 있지 않는지, 어떤 컬럼에 지금 현재 비어있는 값, 결집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 함수는 이제 이 컬럼별 기술 통계량을 확인해 볼 것입니다. 기술 통계량은 해당 컬럼을 대표할 수 있는 통계값을 의미합니다. 아래와 같은 지금 기술 통계값들이 산출될 예정인데요. count는 해당 컬럼에서 비어있지 않는 값의 개수를 뜻합니다. mean은 평균값을 뜻하고요. std는 표준편차, 즉 해당 데이터가 얼마나 이제 퍼져 있는지, 넓게 퍼져져 있는지 또는 좁게 모여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내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데이터를 수치 데이터일 경우 최소값 또한 알려주고요. 그리고 수치 데이터 같은 경우 크고 작음이 판별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작은 값에서부터 큰 값까지 순서대로 해당 데이터를 저희가 정렬시켰을 때 아래에서부터 작은 값에서부터 4분의 1번째 지점에 있는 값을 이 25%라고 저희가 지금 나중에 이 describe 함수를 활용하면은 표출되게 될 것이고요. 50%는 중앙값, 즉 전체 데이터를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중간 지점에 있는 값을 이 50%라고 이 describe 함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 75%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아래에서부터 4분의 3번째 지점에 있는 값을 이 75%라고 이 describe 함수가 보여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max 값은 해당 데이터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상치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 시간에는 깊게 다뤄보지 않을 예정이고요. 지금 아래에 제가 참고 자료를 명시해 두었으니 궁금하신 분께서는 해당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describe 함수를 바로 적용해 볼 텐데요. train.describe를 이제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각 컬럼별 숫자형 컬럼별로 이 count,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등등 기술 통계량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석하자면은 이 트레인 데이터에 있는 탑승객 891명의 탑승객의 나이 평균은 29살, 29살이 되겠고요. 이제 티켓 요금의 평균은 32파운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 지금 통계량에서 가장 중요한 통계량은 사실 이 survived 컬럼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트레인 데이터 내에 있는 891명 탑승객들의 생존율이 이 38%가 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평균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평균을 구할 때에는 해당 데이터의 합을 전체 데이터의 개수로 나눠주게 됩니다. 자, 이때 트레인 데이터에 있는 전체 데이터 개수는 행의 개수가 됩니다. 즉 891개가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되겠고요. 여기서 891개는 트레인 데이터에 있는 전체 탑승객의 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의 합은 지금 이 survived 컬럼에는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은 네, 이런 식으로 01, 01, 사망했으면 0, 생존했으면 1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값들을 모두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0끼리 더하면은 어차피 0이 될 거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거고요. 반면에 1은 생존 탑승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urvived 컬럼을 모두 더하면은 1끼리만 모두 다 더해져서 결국에는 생존 인원수라는 값이 도출되게 됩니다. 네, 그 생존 인원수를 전체 탑승객 수, 트레인 데이터에 있는 전체 탑승객 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해당 평균은 이제 생존율을 뜻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한번 디스크라이브를 적용을 해보면은 각 컬럼별로 뭐 간단한 이제 기술 통계량이 지금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확인해 볼 함수는 이 value count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value count 같은 경우는 시리즈에 포함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확인해본 이 describe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었지만 이 value count라는 것은 시리즈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시리즈에서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점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하나의 열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하나의 열이 각각의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embarked라는 한번 열을 접근을 해서 이 value count 함수를 이제 적용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embarked 내에 있는 고유값, 지금 embarked 내에는 고유값이 현재 S, CQ, CQS 총 3개가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고유값별로 해당 고유값의 개수를 산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단순히 해당 컬럼 내에 있는 고유값들, 어떠한 고유값들이 있는지만 확인해 보고 싶으면은 unique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train, embarked, unique를 활용을 하면은 네, 해당 컬럼 내, 해당 시리즈 내에 있는 고유값들만 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이 결측값을 NaN값이라고 하는데요. NaN값이 있을 시 이 결측값인 NaN값 또한 포함하여 출력이 되는 것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각화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기능은 이 그룹바이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룹바이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정말 자주 용이하게 쓰이는 함수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집단 간에 대한 통계량을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X 컬럼 내에 있는 ABC 집단별로 저희가 Y 값의 평균을 알고 싶을 때 이 그룹바이 함수를 쓸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A는 A끼리, B는 B끼리, C는 C끼리 묶은 후에 이 Y 값들의 평균을 내서 출력해주는 함수가 이 그룹바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그룹바이를 활용을 해서 한번 성별로 먼저 이제 그룹핑, 집단화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별로 한번 묶은 후에 평균을 영어로 min이라고 하기 때문에 해당 함수를 그대로 쓰면은 이제 평균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남성, 여성별로 각각의 컬럼에 대한 평균이 지금 산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하자면은 남성 탑승객의 평균 나이는 30살, 여성 탑승객의 평균 나이는 27살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지금 또 중요한 정보인 이 생존율에 대한 정보가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데요. 남성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18%, 여성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74%인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남성, 여성에 따라서 생존율의 차이가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이 남성, 여성이라는 변수가 추후 저희가 모델을 만들 때, 생존 판별하는 모델을 만들 때 나름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것은 이 피클래스는 그 좌석 등급을 뜻하는데요.
좌석 등급별로의 한번 평균값을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 좌석별로 각각의 이 수치형 컬럼에 대한 평균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요금부터 확인해 보자면은 1등급 좌석 경우 요금의 평균값이 84파운드, 2등급은 20파운드, 3등급은 13파운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좌석 등급이 높을수록 1등급일수록 가격이 비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이게 가격이 높을수록 지불할 수 있는 경제력이 요구되다 보니 좌석 등급이 높을수록 평균 나이 또한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생존율 또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좌석 등급이 높을수록 생존율 또한 지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좌석 등급이 높을수록 선박이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 탈출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 이렇게 생존율에 대한 차이가 이런 식으로 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 좌석 등급 변수 또한 저희가 최종적으로 생존율을 판별할 때 있어서 아주 좋은 변수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